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 모니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특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마틴 루터 킹의 날로 휴장했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네. 이렇게 또 큰 문자가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부를 늘리고 또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선으로 성주기를 들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는데요. 첫 마디가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신중한 방식으로 무역 정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모두가 이렇게 주목했던 관세와 관련해서도 다소 톤이 약간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또 관철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미국 동부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만 첫날 막 쏟아질 것 같았던 행정명령도 아직까지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대 하락해서 10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에 WTI 선물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주목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순매수에도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그래도 2,520선은 지켜냈습니다. 코스닥은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 경계심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와 함께 2차 전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증권가에서도 이 낙관적 전망이 등장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고 행정명령이 우려와 달리는 쏟아져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국내 증시 어떤 전략이 좋을지 특집 1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취임 이후 100일까지의 허니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 경제 정책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앞으로 랠리를 보여줄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린 오늘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임기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까 우려했었는데요. 예상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추가 관세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과연 언제까지 관세부가 명령을 보류할지 주목됩니다. 간밤 3대 지수 선물은 이 같은 소식에 모두 상승했습니다. 선물 시장 흐름 살펴보면 다우지수 선물은 0.38%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 선물은 각각 0.36%, 0.41% 올랐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즉시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미국의 무역 적자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지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와 대중 고율 관세 부과라는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차기 행정부 내에서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일단 한숨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티인덱스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정서가 시장에 퍼졌다면서 걱정하던 시장에 꼭 필요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도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긴 했는데요. 모넥스 유럽의 닉 리스 거시 리서치 책임자는 광범위한 첫날 관세는 언제나 가능성이 낮았지만 취임식 직후에 더 표적화된 관세가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보도가 나온 후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49% 올랐고요. 프랑스 카카 지수는 0.31%, 영국 푸시 지수는 0.18% 올랐습니다. 달러와 가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급락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전해진 뒤 100구를 약간 웃돌던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7.95 부근까지 급락했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기준 달러 인덱스는 108 초반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불법 이민의 주요 통로인 미국 남부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했는데요.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막대한 재정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발생했다면서 석유 채취와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바이든 정부 정책 지우기에도 나섰는데 그는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친환경 경제 성장책인 그린 뉴딜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10만 9천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지만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현재 10만 3천 달러 부근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7시 업비트에서는 1억 5,4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미국 내 석유 증산을 예고하자 하락했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27%, 1.06% 떨어졌습니다. 예상외로 오늘 최대 관심사였던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등 여전히 시장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산주되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시장 변동성 대비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세우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의 경제 공약이 물가 상승세를 예상보다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 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올해 말 인플레이션 평균 전망치가 2.7%로 나타났는데요. 직전 조사 당시보다 0.4%포인트 높아진 수치고 내년 말 전망치도 기존 2.3에서 2.6%로 높아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감세의 이민 제한 효과를 반영하면서인데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모든 국가의 평균 10%포인트의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 점입니다. 추가 관세가 CPI 상승률을 연말 기준 0.5%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고요. 다만 협상에 따른 관세 면제 가능성 등 이 같은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도 따랐습니다. 예상 경제 성장률도 수정됐는데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1.9%에서 이번에 2%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낮은 2%로 하향 조정됐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 전망이 바뀌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조정 계획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룸버그는 한술 더 떠서 이 트럼프의 기한에 맞춰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짚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와 연동한 옵션 거래를 분석해보니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25%로 평가됐는데요. 통신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옵션 트레이더들의 60%는 추가 금리 인하를, 나머지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달라진 분위기를 짚었습니다. 뉴욕 연은 경제학자 출신인 필 셔틀은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관세와 이민 단속 등이 인플레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오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이 같은 의견은 아직 소수입니다만 블룸버그는 연준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며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벤슨 거럼 역시 머니마켓 옵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 미만으로 반영돼 있다 말하면서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 리스크를 고루 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2기와 계엄 후 폭풍 이중 충격에 직면했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도 한번 살펴보죠. 신문은 성장을 위한 고투, 정치적 충격이 경제적 근심을 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한국 경제, 이러한 정치 상황이 원화 가치 하락과 성장 둔화 등 직면한 문제에 추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보호주의 부역과 이민 정책이 미국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면 연준이 더 매파가 돼 원화와 한국 성장률에 더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대답했고요.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 몰리면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지만 한국산 상품 수입 급증은 트럼프의 오랜 골칫거리인 대미 무역 흑자를 이끌었고 이는 한국을 보복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에 대해선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로비 시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조적 경제 현안에 대응할 능력이 국내 정치 위기로 마비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원화 약세와 정치 불안정 속에 소비자 기업 신뢰는 약화했고 기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수출 기업들은 저가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건 2차 전지였는데요. 부품, 장비,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었죠. 향후 전기차 신차 판매가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캐즘 극복을 위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소식에 2차 전지가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강세 보였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이 22개월 만에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이미 악재가 주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양극재 공장의 증설 계획 축소로 생산량이 기존보다 27% 줄면서 가격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의 밸류체인에서 국내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먼저 솔로스 첨단 소재가 20.5% 올랐고 피노가 15.67%, 나노팀이 12% 넘게 올랐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10% 넘게, AFW도 9.15% 강세 보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주도 시세 분출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스마트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20일부터 6,000위안 미만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물건값의 15%, 최대 5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이구환신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자동차와 대형 가정 등에만 해당됐는데 올해부터 스마트폰도 추가됐습니다. 이에 중화권 기업들의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해온 제주반도체에 특히 이목이 쏠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먼저 호재에 있었던 제주반도체가 상한가 기록했고 퀄리터스 반도체가 19.5%, 대덕전자 11.74% 올랐고요. QRT가 7.64%, 태성도 7%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능형 로봇 관련주도 급등했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고영 테크놀로지가 미국 FDA로부터 뇌수술용 의료 로봇 판매를 허가받았습니다. 카이메로라는 이 이름의 이 로봇은 환자의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의사에게 표적 위치와 경로를 안내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침대 부착형으로 광학 센서를 통한 로봇의 실시간 위치와 자세 추적이 가능해서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글로벌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에서 바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회사 실적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관련주도 함께 보면 먼저 호재에 있었던 고영이 상한가 기록했고 큐렉소가 13.95%, WSI가 6% 넘게 올랐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4.91%, 미래컴퍼니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HBM도 연이어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오르면서 이 훈풍이 국내 반도체주에도 전해졌는데요. 또한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AI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차 외에 글로벌 업계 1위인 도요타도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를 차세대 차량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앞다퉈서 AI 반도체 기업과 협력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차량 구현을 위해선 AI 반도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도체 유통업 중심의 미래 반도체를 비롯해 관련주가 강세 보였는데 미래 반도체가 17.95% 시세 분출했고요. 레이저셀 8.49%, QRT가 7% 넘게 올랐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6.33%, 마지막으로 YC캠이 4.4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코스피는 결국 약세를 보였는데 그나마 양시장을 지탱한 건 2차 전지 기업들이었습니다. 트럼프와 2차 전지, 하락과 상승 요인이 상존했던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1% 약세로 2,520선에 그쳤고 코스닥은 0.4% 상승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는 소식에 미중 관계 우려가 덜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4,1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66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이 3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일정 부분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는 팔자세를 기록했고 기관도 1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힘으로 지수는 올랐는데요. 개인 1,1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2차 전지 대표주가 유독 강한 하루였습니다. 유가증권 10위권 내에서 딱 3종목이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KB금융. 그리고 이 중에 LG에너지솔루션이 6%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2차 전지 비상 TF를 구성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가 가장 뜨거웠을 때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던 증권사가 이번에는 매수로 의견을 상향했다는 점이 2차 전지 전반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6%대, 에코프로가 4% 가까이 올랐고 엔캠도 2.4%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등 일부 제약 바이오 대표주도 2, 3%대 올랐습니다. 환율이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점이 관련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노공업 등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6원 60전 내린 1,451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는 1,440원까지 레벨을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관세 부과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에 달러 인덱스가 크게 떨어졌고 그 영향으로 환율도 10원 넘게 떨어진 겁니다.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환율,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환율도 1,440원인 만큼 외환시장 크게 하락하면서 문을 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민이 깊어진 건 자동차 업계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주요 조항 변경이나 폐지에 따라서 비용 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초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던 현대차 그룹의 세계 차종이 빠진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의 IRA 보조금이 업데이트됐는데 여기서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그리고 제네시스의 EGV70 등 3개 차종이 제외됐습니다. 배터리 소재 중 전구체 일부가 중국 등 외국 우려단체 국가에서 조달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KB증권은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이익 전망 상향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쟁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나 도매 판매 감소 요인 등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 4개 업체 모두 주가 조정이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확대됐는데요. KB증권은 그중에서 비용 리커버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그리고 장기 계약 갱신으로 매출액 확대 기대가 높아진 현대글로비스를 차 선호주로 추천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 트럼프 취임식과 또 IRA 보조금 제외 이슈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어떤 흐름 나타낼지 확인하시죠. 화요일 일정입니다. 오늘 LG CNS 공모 청약이 시작됩니다. 올해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 등 4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보안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콘크리트 박람회와 또 어피트 영업정리 관련 제재심 등이 진행되는데 관련주까지도 체크하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TA항공과 보안주가 강했습니다.
티웨이 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면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한 경영진에게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인데요. 오늘 장까지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보안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자리에서 AI 보안과 관련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는 보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일지 지켜보시죠. 이제 트럼프가 왔습니다. 시장 우려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경계감에 눌려있던 업종들의 반등 여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환율과 수급 추이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날로 휴장을 했고 선물 시장은 열렸고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공식 취임이 있었고 네. 취임 선서는 이제 혹한 때문에 그 의사당 로툰다 실내에서 이루어졌고 우려했던 그 행정명령, 100개 행정명령 서명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겠죠. 네, 그러네요. 첫날부터 어떻게 보면은 세간의 예상을 갖다 또 네. 깨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우리 다들 그랬잖아요. 첫날 무슨 심하면 100개 정도가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고 행정명령이 그랬는데. 또 재밌는 기사가 있네요. 그 이제 의사당 중앙 그 이렇게 위에 도움이 보이는 거기가 중앙홀이 이제 로툰다인데 거기서 한 800명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데서 이제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 더 뭐 1,000몇백 명 모여 있었던 또 노예 해방홀에서 거의 한 30분 더 추가 연설을 했나 봐요. 거기서 사실은 본심이 다 나왔네요. 하고 싶었던 말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관세 쪽이 생각보다 우리는 경제 쪽을 한번 집중해 본다면 오늘 또 이렇게 나눌 얘기들이 많아 보입니다. 진짜 특집답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원 그리고 아이스 투자부문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화요일은 우리 김태성 본부장의 날인데 우리 한지영 위원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혹시 그 취임 연설 보셨습니까? 네, 저 다들 지켜봤고요. 저 뒤에 사진 보니까 저분 진짜 세상 다 가진 표정이네요. 참 대통령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본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을 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막 사지 마세요 해도 잘 안 움직이는 게 시장인데 트럼프는 참 부럽습니다. 그래도 일기 때보다는 표정 자체는 좀 진지해 보이던데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정책 같은 경우도 일기 때처럼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김 본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2기의 시작이 굉장히 불편했던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 워딩도 세고 액션도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주말 사이에 나온
틱톡 뉴스부터 예. 조금은 온화한 어떤 제스처들이 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미장을 쉬었지만 유럽은 열렸거든요. 어허. 유럽 증시에서는 이 정도면 이 예. 정도의 출발이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출발이 아니라 최상의 어떤 출발이 아닌가라고 다들 인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의 차이,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직은 방심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좋은 출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군다나 국채금리 내려갔고 달러 인덱스로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 홀로 좀 약한 게 다소 아쉽죠. 예. 항상 이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들 강할 땐 혼자 못 가고 남들 또 약할 때 혼자 강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그런 저녁 이슈였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출발의 어떤 시발점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지영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취임 선수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셨나요? 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관세가 이제 보류가 된 거. 그러니까 첫 행정명령으로 뭐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좀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체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주목할 부분이고요. 더 봐야 되는 거는 관세 취소가 아니라 관세 보류라는 거죠. 이 말은 그렇죠.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시점과 또 정도의 문제일 뿐 관세 자체는 우리가 계속 좀 트럼프 임기 시절 동안 끌고 가야 되는 그 부담스러운 존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분히 흔들림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 저희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대신에 저는 더 주목을 해보고 있는 게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고서 대략 2달, 3달 정도 동안 이번 2기 때 예상되는 어지간한 리스크, 예상 가능한 그 불확실성들은 주가나 가격들에 다 반영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라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1000포인트를 넘었거든요. 이 1000포인트에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8년도, 19년도 무역 분쟁 1기 시절에 이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는 그 시기가 대략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한 달 만에 10월 말 이후 11월 달 됐을 때 한 달 만에 1000포인트를 넘었어요. 이 말은 단기간에 모든 것들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어제 그 취임식의 이후의 주가 흐름, 금융시장들의 가격 변화에서 추정을 할 수 있다시피 트럼프 정책 발표되는 거 가지고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덜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좀 현실성을 따져보는 그러한 그 흐름을 보일 거고 저희 주식 투자는 포함해서 시장 참여자들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국경 남부 비상사태 선포하고 또 네. 에너지 비상사태 지금 선포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에너지 쪽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좀 낮춰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경 비상사태 같은 경우는 이민자랑도 그렇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당장에 저희가 발현될 걸로 보고 있지는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 고용시장의 약간의 그 호조세 호황의 정도를 좀 낮춰주는 요인이 아닌가. 최근 뭐 지난 2,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 고용시장 망가져라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바랬던 게 현실화 안 됐던 것도 네. 역시나 예상보다 미국 내 이민자 급증으로 인해서 고용시장 전반적으로 큰 파이가 커진 측면이 있는데 뭐 앞으로 이제 국경 비상사태 선포하고 또 이민자 추방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내 고용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또 경기에 대한 좀 불안감들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임금 보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당장에 뭐 한두 달 뒤에 발현이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1년, 2년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더라? 자막에 잠시 수입 뭐 그거 했는데 그거 이제 external revenue service라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세청이 대외 수입청. 그렇죠. 그 미국의 국세청을 흔히 우리 IRS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Internal Revenue Service. 그러니까 이제 아예 관세 쪽만 이제 처리하는 그걸 갖다가 만들겠다 하는 얘기인데 어제 듣던 중에 동시통역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익스터널 그대로 네.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세를 갖다가 부과할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관세 취소나 관세 안 부과하겠다. 뭐 네, 이런 그건 것들은 아닌데.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되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네. 사실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본 게임은 뭐 지금부터 시작인데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18년도 1기 시절의 강도 그리고 파급 효과 네. 이번에 2기 때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태성 본부장님 남북 국경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 막 이렇게 불법 입국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자들도 들어오고 마약도 막 쏟아져 들어오고 하니까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는 거는 뭐 일견 이해가 됩니다. 되고 또 그게 아주 공약 중에 아주 넘버원이라 할 만한 공약이었고 근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그렇게 얘기할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결국 이제 미국도 이 AI와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들이 잘 돌아가려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좀 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더욱이 이제 전 정부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너지 원에 있습니다. 일단 네네. 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우선시했었고 그렇죠. 트럼프는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기본적인 석유 화학 쪽에 조금 더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 그러니까 신재생은 잊어라. 석유 네. 화학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단어들을 저는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석유 시추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결국 에너지 원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비축률을 계속해서 비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추하고 또 지금 취임 연설 이후 나온 내용을 보니까 대규모 풍력단지 임대를 종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신재생 에너지 쪽 안에서도 태양광보다는 풍력에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또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복잡한 건 뭐냐면 태양광보다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주들의 반등세가 지금 더 강하게 나고 있거든요. CS 윈드도 그렇고, 네. CS 그러네요. 베어링도 네, 그렇고, 네. 뭐 SK 이터닉스나 이런 중소형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과거에 이 트럼프 일기의 어떤 패턴을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조금 반하는 섹터는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는 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신재생 쪽은 안 보는 게 좋다. 신재생 쪽은 굳이 본다면 태양광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웬만하면 이제 신재생보다는 전통적인 석유 화학 쪽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어서 그것까지도 여쭤볼게요. 어제 취임 연설에서까지 굳이 언급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하겠다까지. 그러니까 전기차 의무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까 잠시 소개드렸던 그 노예 해방홀에서 한 30분 더 추가로 했던 연설에서는 보니까 뭐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에도 결국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 검색해 보시면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가 나오는데 네. 그것도 그거지만 저기 그러니 지금 뭐예요? 잠깐만 질문이 뭐예요?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네. 그걸 본이 노예 해방홀에서 한 얘기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는데 주변의 만류나 뭐 때문에 취임식 연설에서는 못했던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얘기 그는 굳이 끄집어내더란 말씀이죠. 일단 트럼프 옆에 누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있죠. 네. 어제 일단 네. 전 세계가 보는 화면에서도 우주항공 이야기할 때 카메라가 누굴 잡았냐면 일론 머스크. 바로 일론 머스크 잡고 예 하던 모습. 환호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또 전기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전기차 보조금을 왜 일론 머스크가 옆에 있는데 왜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딥하게 체크를 해보면 이미 테슬라는 보조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안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 다른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건 테슬라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게 계속 힘을 지금 보내주는 거죠. 아니, 거기다가 너네들- 미국 성조기가 화성에서 흔들릴 수 있게 그렇죠. 하겠다. 이러니까 너네들 더 우주항공 좋아하죠. 빨리 하고 네. FSD도 네. 하고 전기차 많이 팔아라 네. 이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게는 혹은 이제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 밸류체인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이는 지금 관련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LNF라든지 뭐 TCC 스틸과 같은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은 지금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래저래 머스크가 방금 그 트럼프 아들하고 같이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얼굴이 행복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그렇죠. 지금 이 뉴스도 있어요. 그 도지 정보효율부 공동수장이었던 라마스와미 여기가 이제 오하이오 주지사 출마한다고 그 도지 수장 내려놨답니다. 네. 이제 트럼프 혼자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공동수장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금을 지원하면 그렇게까지 반갑진 않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훨씬 많은 금액을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받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론 머스크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렇죠. 우주선만 화성 가는 게 아니라 재산도 화성이 갈 것 같으니까. 재산도. 저렇게 행복하지 않나라고 그렇죠. 보고 있죠. 어제 빅테크 CEO들 갖다가 그 장관들보다도 더 앞줄에 앉혀놨더라고요. 테크 수장들. 테크 네. 수장들을. 다들 이렇게 뭐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진이 묘하게 마크 저커버그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컷이 나왔더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메타 관련해서 이제 네.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옛날 사또들 하듯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할 것 같으면 벌벌 떨 게 많은데 저커버그는 이제 잘 보여야죠. 근데 지금 뭐 어쨌거나 아직까지 취임 첫날이 소위 말하는 D1이 안 끝났으니까 이따가 어떤 식으로 행정명령 관련해서 나올지는 이제 우리가 추후해봐야 되겠는데 저기 한 의원님 네. 행정명령 이전에 지금 미국 우리 이렇게 장이 지수선물 흐름 보니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그냥 그 우려했던 것보다 그 트럼프의 발언들이 증시의 부정적인 민감도를 크게 자극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게 뭐 증시 입장에서는 뭐 오늘 하루는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나 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만 그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 4년 트럼프 임기 동안 해볼 네, 만한데 근데 매년 그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뭐 순항하기보다는 왜냐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게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존재이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107.9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예. 9, 110 갔다가 예. 근데 참 다들 모든 그 금융시장이 이 높은 환율, 높은 달러에 좀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 107로 가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사실 라고 그때 했는데 106일 지금 때, 107로 예. 내려가니까 달러 많이 약세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네. 시장의 적응력도 저희가 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그래도 어쨌거나 달러 인덱스 차트에 어제 하루가 그래도 의미 있는 짱대 음봉이 나왔네요. 그렇죠. 환율 달러 환율도 지금 1,440원대 약간 훅 떨어져 여기에서 있네요. 내려갔었어요. 1,440 원에. 그것도 다행 요인이죠. 생각보다 그래도 미국 실수익률은 많이 안 내려갔어요. 아직도 4.6% 10년물은 그 네, 위에서 맞습니다. 놀고 있고 외환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반응했고 네. 이어서 그냥 지금 트럼프에만 집중합니다만 실적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기업들 실적. 네. 미국은 실적은 M7 중심으로는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외 업종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실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M7 아직 발표된 데는 없죠. 네, 그렇죠. 다음 주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고 예. 저희는 이제 뭐 행복한 연휴를 보내겠지만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미국 그 증시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가 사실상의 이번 주 트럼프 취임식보다 더 긴장을 주고 가야 되는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긴장을 줘야 되냐? M7 실적 그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네. 문제는 실제 실적 발표했을 때 그 기대치에 조금만 하회를 해도 시장의 형벌은 좀 가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의 미국 증시가 연간 평균으로 S&P 500 지수 기준으로 2년 연속 20%대 상승하면서 이거는 그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 네. 있는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금 고점과 속도 부담들이 완전히 지금 연초 이후에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그렇게 미국 증시를 강하게 만들었던 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M7 중심으로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들한테 지금 당연히 기대치도 높고 의존도도 높은데 이들이 다음 주에 예상보다 실적이 조금만 미스해줘도 시장에서는 실명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사실상의 그 연초에
가장 메인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좀 여쭤볼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 상장시키고 폭등하고 막 비트코인 주가도 비트코인 시세도 막 엄청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정작 연설에서는 비트코인 언급이 없었어요. 네, 일단 네. 어제 우리나라 장 출발하기 전에 조금 애매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코인이 급락이 나오면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네. 찝찝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장 또 마치고 나니까 네. 다시 또 코인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자금이. 국장 종가 보고 30분도 안 돼서 또 폭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또 최고가를 또 갈아치우고 나서 막상 이제 연설에서는 뭐 뚜렷하게 뭐 언급이 없다 보니까 예.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의 지금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민코인 아무것도 체크 안 하고 이제 막 상장시켜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 참 코인 시장도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매수권에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조심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인 관련주들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코인 역사상 신고가인인데 코인 관련주들은 역사상 박스권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렇죠? 반영을 못 한다는 거죠. 이제 코인을 투자를 하시려면 해당 코인을 지금 투자를 하신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관련주들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금은 정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일단 트럼프 밈코인의 어떤 블록체인 배경은 여러 가지 코인 중에 솔라나 코인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지금 기반으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밈코인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지금 사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회 경로를 통해서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빗썸이나 업비트 가셔서 솔라나 코인을 사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선호하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변동성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저 가상화폐 코인을 갖다 언급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언급해야 될까요? 그것도 좀 이렇게 그러려면은 정말 무슨 뭐 밈코인 하나 이렇게 상장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뭔가 다른 본질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에는 네. 좀 그러기에는 정리가 안 됐겠죠. 최근에 또 연준 쪽에서도 코인은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와 또 파월의 좀 기싸움도 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쪽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바라보는 이 인터뷰에서는 뭐 명확하게 말한 것은 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준은 그랬지만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네, 해야 하겠다라 된다. 예, 그런 얘기가 라고 있었잖아요. 했고, 예. 지금 결국엔 뭐 코인에 대한 가치보다 그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USDT라고 하는 1테더라는 그 가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을 놓칠 수는 없고 또 코인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에다가 USDT라든지 테더를 또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참 복잡 미묘한 관계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좀 다소 그거 했던 게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미국 사회를 뭐 새롭게 한다, 뭐 상식을 회복하겠다 이런 차원의 그건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나는 중국에 대해서나 무슨 아니면 네. 우크라이나, 중동 뭐 한마디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쪽을 전혀 언급 안 하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는 것만 얘기하죠. 자신 있는 것만 네. 확실하게. 그 러우 전쟁 뭐 자기 취임 당일에 원래 종결하겠다라는 게 공약 중 하나였는데 이것도 지금 정세로 보면은 결코 쉽지가 않은 사안이잖아요. 또 중국과에 대해서도 뭐 불공정한 무역을 지적하면서 관세 60% 때리겠다라고 선언은 했었는데도 그 공약상으로 내세웠는데도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통화를 하면서 네. 또 본인들이 그렸던 그림들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번 취임식에서도 그와 관련된 사안들은 따로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 취임하면서 뭐 골든 에이지라는 표현도 네. 썼고 뭐 미국의 하강은 끝났다. 사실 하강한 적 없었잖아요. 네. 미국이 하강, 네, 그렇죠. 한 뭐 4, 5년 전에는 뭐 그랬을지도 몰라도 네. 뭐 최근 2, 3년 동안에는 미국만 잘 나갔었죠. 거의. 그러니까 근데 네. 어쨌건
더 잘 나가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네.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지금 뉴욕 증시로 넘어간 투자자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수익률 측면에서 어떨까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우리나라 시장 마무리가 되면 수급을 체크를 하잖아요. 네, 지수가 떨어진 날 누가 가장 많이 샀냐면 외국인 지수가 떨어진 날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삽니다. 개인이요. 근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미국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좀 룸이 좀 꽉 차 있는 상태라서 큰 재미는 못 볼 가능성이 높기에 오히려 지금 많이 가격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국장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주가 그 흐름을 보면은 워낙 소외된 측면들이 강했고 네. 올해 초부터 주가가 랠리를 조금 보였던 것도 그 소외 현상에 대한 일종의 반격, 되돌림, 보상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지금 거의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강하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달러를 사들고 미국 주식 샀을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환차손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증시는 주가 자체가 지금 목에 찬 그 감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그렇게 썩 훌륭한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의 작은 매분 계속하는 거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또 경제 전망을 보면은 미국보다 잘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경제랑 이익이 주가에 결정하는 데 결정 변수라고 가정해 보면은 네. 올해 답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뭐 공격적으로 막 미국만 100% 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미국 증시에 대한 작은 배분은 저희가 꾸준히 하셔야 된다. 비중을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 네. 저기 아까 한번 여쭤봤던 거에 연장선인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 거고 그 자체가 뭐 테슬라한테는 악재가 아니고 네. 원래 테슬라한테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찍혀가지고 못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어제 2차 전지주가 또 유난히 강했잖아요. 네. 국내적으로 무슨 그게 있었나 보죠. 일단 뭐 앞서 현대차 이야기부터 네. 하셨으니까 그것부터 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 뭐 3가지 모델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조금 지금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거 이번에 못 받는다 그래서 영영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선을 해서 네.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가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이거 개선해서 언제까지 이제 확인을 받고 보조금을 받겠다라는 일정 플레이만 이야기를 해주면 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너무 이제 딥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나름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일단 예. 첫 번째론 네. 그동안 잘 나갔던 쪽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역설적으로.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HD 현대일렉트릭 혹은 화장품 쪽에서 파마 리서치라든지 아하. 제니까 같은 그러니까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어줬던 쪽이 실적에 대한 불신, 숫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며 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갔느냐 시장 바깥으로 엑시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나 소외받았던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이 네. 나타났다라고 보고 이제 그걸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섹터가 왜 하필 다른 섹터도 많은데 2차 전지냐라고 하면 네. 어제 증권사에서 22개월 만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나 낮아진 상태였기에 네.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있겠다라는 게 이제 그 리포트의 골자였거든요. 증권사에서 2차 전지 매수 리포트 나온 거는 진짜 오랜만 아닙니까? 거의 2, 3년 만이죠. 2, 3년 만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의 가격이라면 이제 공감이 간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근 한 달 동안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의 예. 주가 추이를 꼭 한번 알버말. 체크를 하셔야 네.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알버말의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이며 종가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 힘이 어제 이제 모이면서 2차 전지주들의 이제 강한 강세가 좀 이제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어제 하루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속성을 보일 거냐 예, 그렇죠. 말 거냐인데 저는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앞서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테슬라하고의 연결고리가 강한 쪽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재 쪽에서 보면 뭐 에코프로면 에코프로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LNF를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심적으로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2% 상승 예상되고요. 2,52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2% 상승 예상되고요. 729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3,900원, SK하이닉스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4,500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1%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36만 6,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1만 9천원이죠.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9천원이고 기아도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1,500원. 셀트리온 1%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이 0.4%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8만 9,200원. 네이버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78%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1만 6천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앞서 이제 뭐 증권사에서 지금 매수 리포트가 22개월 만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주가는 지금 보니까 6% 강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호가에서는 일단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다소 출회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13만 5,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4% 하락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2만 2,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천당제약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엔캠 보합 예상되고 리노공업이 0.9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0만 6천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호가에서 급등이 좀 예상되는 쪽이 지금 대명 소노그룹 쪽하고 티웨이 항공입니다. 지금 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고 이제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가 이제 대명소노그룹 쪽인데 지금 경영 개선을 위한 뭐 어제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무더기 상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 지금 호가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티웨이 홀딩스가 27% 급등이 예상되고요. 대명소노시즌도 15% 급등 예상되고 예림당 그리고 티웨이 항공도 두 자릿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호가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시장 주도주 뭐라고 보세요? 주도주가 있다고 보세요? 주도주요? 네. 너무 갑작스럽죠. 두 분한테 여쭤봐야지. 저한테. 아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진짜 모르겠어요. 주도주 뭐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도주가 잘 안 보이긴 하죠. 물론 이제 그 조선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도주였는데 트럼프가 점지해준 업종. 그런데 점지해준 업종. 네, 이것도 이제 이번에 실적 시즌 좀 치르면서 그 부침 현상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워낙 주가가 많이 세게 올라오면서 이것도 아까 M7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주도 조금 주도주로서는 저희가 한번 잠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바이오, 조선, 기계 그리고 연 후반으로 가면은 반도체 한 이 네 개의 업종이 시장 내에서 계속 주도주 혹은 주도 테마 야 이거는 사볼 만한 주식이다 들고 갈 만한 주식이다 이런 좀 주제 그 중심에 놓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이제 뭐 전력기기 쪽들도 있고 방산과 관련해서도 기계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방산 쪽들은 구조적인 이제 국제 정세 변화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방산 쪽들은 여전히 좋게 그 의견을 제시드리고 있는 전력 설비 쪽. 네. 뭔가 업종 분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네. 이제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네. 뭐 바이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기타 서비스 이런 데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고 네. 약간 좀 우리나라는
정의감은 필요한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단기 테마로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로봇.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로봇주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수술에 적합하다라고 지금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고영이 어제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수술용 로봇 협업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큐렉소가 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로봇주 안에서도 지금 차별화된 모습을 지금 보이지만 그래도 로봇도 올 한해 꼭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테마와 이제 기업들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결국 재건 테마주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네. 대통령 2번 됐고요. 총알도 피했고요. 이제 남은 건 노벨 평화상 받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본인이 본인 손으로 종전해주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전 재건 테마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동과 SY 스틸텍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뭔가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행여 이제 소기업 중견에서 이제 건설 기업주도 움직인다고 이쪽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쪽은 다가오는 3월 상장 폐지 이 기간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실적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종목을 좀 잘 걸러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상장 폐지 기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죠? 중소형 건설사들은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3월 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라든지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네. 감사에겐 거절받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또 한동안 많이 힘드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다. 아닌 말로 말난 김에 건설 쪽만 그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거 맨날 2,400, 2,500 기껏 올라야 2,600 코스피 지수 이탈형에서 벗어나려면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기업들 전부 상장 폐지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여기 지수 깔끔해지겠죠. 네, 지수 그래서- 한번 진짜 깔끔해지고 네, 현실적으로는 이게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니까 진짜. 그렇죠. 주주들 피해도 지금 금년에도 벌써 한 100개 정도 대기하고 있지 않나요? 추가 상장 기업들. 아마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장은 하는데 없어지는 기업은 그럼 뭔 돈으로 걔들을 또 받아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다 팔아야 또 돈이 나오지. 네, 그렇죠. 그럼 어느 세월에 지수가 오르고 어느 세월에 주가가 오릅니까? 아. 근데 요즘 투자자분들 지수 투자 잘 안 하시잖아요. 아니 지수 투자는 안 하지만 내 갖고 있는 종목도 못 오를 거 아니에요. 털어야 그 돈으로 뭘 IPO를 하든지. 뭐 이게 뭐 아니 또 그거 했습니다만 이게 아니 해결 한의원에 과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증권가에서도 사실 이 문제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들 갖고 있죠. 그 네. 상장의 그 무더기 상장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네. 주주에 대한 좀 그 대우가 소홀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상법 개정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가 미국 자본시장에 좀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들 보완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2기 이제 시작됐으니까 탄소세 도입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요거 좀 알려주세요. 탄소세 쪽이면은 아마도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패스하시네요. 일단 뭐 여기에서 지금 관련주들은 있어요. 네. 명확하게 이제 관련주들은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도 많이 파서 많이 팔으려면 바로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잘 잡아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탄소 포집 관련 기술 기업들, 탄소 포집. 탄소 포집. 그러니까 네. CCUS라는 CCUS라는 기술에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갖죠. 어떻게 보면 화학 처리가 돼서 나오는 탄소를 저장을 해놓거나 네. 아니면 그 탄소를 뽑아서 다른 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CCUS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락칼륨 그러니까 탄소 포집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이 탄소 포집 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다른 기업 보실 것이 아니라 유니드라는 기업 하나만 저는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마틴 루터 킹의 날로 휴장한 상황이고 뭐 선물 시장 열렸는데 흐름은 오늘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2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공식 취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우려했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 첫날 100가지의 행정명령 서명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큰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07.9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랠리, 좀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2,53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72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5% 올라갑니다. 53,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강세입니다. 21만 7천원. LG에너지솔루션 1.48% 떨어집니다. 36만 5천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으로 101만 6천원. 현대차가 1.4% 올라갑니다. 21만 3천원이고요. 기아가 오늘 흐름 좋네요. 지금 3% 가까이 올라갑니다. 10만 4,2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소폭 내림세로 18만 2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올라갑니다. 4만 3,850원이고 KB금융도 1.2% 올라가면서 8만 9,900원.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20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4% 상승합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31만 9,500원, 3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비엠 2.7%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주 좀 나오고 있고요. 13만 4,300원. HLB 소폭 하락합니다. 7만 6,900원. 에코프로가 3% 약세로 6만 2,700원. 레인보 로보틱스 0.9% 떨어집니다. 0.3% 낙폭을 좀 줄여냅니다. 25만 8천원이고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12만 1,0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0.1% 소폭 하락하죠. 17만 2천원. 클래시스 0.7% 상승합니다. 5만 2,900원이고 리노공업이 오늘 2.4% 강세로 20만 9천원에 거래되면서 어제 낙폭 하루 만에 좀 많이 하고 있는 양상이고 휴젤도 1.2% 올라갑니다. 24만 7,500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HVM 지금 10% 급등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도 3%에서 2% 강세고 LIG넥스원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루미르가 13% 급등하면서 1,740원이고요. 한양디지텍, 비트로테크, 한화시스템도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AP위성, 컨택, LK삼양이 7%에서 8% 강세입니다. 지금 세트레 가이드 4% 이상 올라가면서 4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컨택도 보시다시피 11,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한 티웨이 홀딩스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티웨이 홀딩스가 상한가고 뿐만 아니라 예림당도 지금 티웨이 홀딩스하고 예림당이 최대 주주고 이제 2대 주주가 대명 소노그룹 쪽인데 지금 예림당도 상한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명 소노시즌도 16% 급등하고요. 티웨이 항공도 12%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 아까 보셨다시피 기아가 오랜만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현대차 3인방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HL만도가 4.3% 상승 보여줍니다. 45,850원. 그리고 한원시스템도 1.5% 올라가고요. 성우하이텍도 2.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화신도 1.9% 상승 중이고 KG모빌리티, 현대위아도 1% 이상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도 1.3% 올라가고 지금 보시다시피 SL 그리고 S&T 다이내믹스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해운주도 흐름 좋네요. 지금 흥하해운이 2.7% 상승 중이고 HMM 페노션도 1% 이상 올라가고요. STX 그린로지스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운주들도 흐름 좋고요. 요 정도 반도체 쪽은 대표주들이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53억 원, 533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708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8억 원 그리고 1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2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정규장 마감 대비로 달러 환율은 오늘 14원 70전 하락한 1,43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네요. 네. 30원대 중반까지 네. 지금은 35원에서까지도 거래되네. 네. 확실히 이거는 달러 적어도 서울에서는 확실하게 꺾였네요. 얼마 전만 해도 1,500원 가는 거 뭐 시간 문제라는 글쎄.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반대의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환율이 경기를 봐서는 해야 되지만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 못했다라고 이렇게 한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살짝 해서도 될 뻔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빠질지 몰랐으니까 한은에서 환율을 이야기했던 거는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대략 30원 정도 밀어 올린 그 측면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네. 금리를 안 내렸다라고 밝혔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치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금통위가 개최됐어도 그냥 금리는 동결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BOJ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죠. 보세요? 이제 잊을만 하면 이제 예. 등장하는 비오시. 회의인데 예. 그동안에는 뭐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1월 달에 그냥 동결할 거다라는 네네. 전망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기간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일본 내 임금도 좀 올라오고 또 지표들도 잘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제 1월에 인상 가능하다라는 쪽들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최근 그 취임식 전까지의 행보들을 지켜보면은 이 사람 생각보다 정책들을 세게 발표 안 하겠는데 이 기대감도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이번 금요일 날의 BOJ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저희는 또다시 작년 7월로 돌아갈 가능성들을 열어둬야겠죠. 네. 뭐 엔캐리 청산 이슈. 근데 저는 작년 7월 말 8월 초처럼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우리나라도 급락하고 그 사태의 재현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론을 던지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BOJ가 7월 달에 그렇게 했을 때는 예. 시장에 시그널을 안 주고 예. 거의 기습 전격 금리 인상했었는데 이번에는 계속 뭐 시점에 한두 달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 신호를 계속 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또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국제 투기 자금들의 포지션을 알려진 그 엔화에 대한 투기적 매수 포지션을 보면은 최근에 그렇게 엔화 강세 베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투기 자금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베팅해서 먹을 게 별로 없겠다 이 인식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BOJ가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엔화는 강세가 된 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로 인해 엔캐리 청산이 나오는 과정에서 증시가 작년 여름처럼 막 대혼돈을 겪을 가능성 낮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이 이번 트럼프 취임 이후 이제 며칠 사이에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거는 지난 12월 18일 날 있었던 FMC로 인한 충격, 네. FMC 전에 고점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거든요. 연준이 매 순간 중요한 변곡점을 이렇게 통화정책의 피봇으로 변곡점을 짚어와서 네네. 지난번 12월 달에도 밀렸는데 그렇죠. 그게 결국 11월에 있었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랠리를 갖다가 꺾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 다 원위치 시켰는데 이게 지금 다시 FMC 이전 레벨을 갖다가 회복해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네. 연준보다 트럼프가 센 거고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큰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공약도 했고 지금 취임 그렇죠. 이후에도 이렇게 내놓은 거에 중에 인플레이션을 제일 위에 했는데 네. 그런 분이 관세 60%씩 때리게 하겠습니까? 그죠? 안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관세를 뭐 중국한테 때릴 때 60%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네. 최근에 보도 나왔던 것처럼 예. 점진적으로 그 인상해 가는 예. 그렇게 그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전 국가를 대상으로 나는 너희들 모두와 싸우겠다. 보편적 관세 부과 이것도 저는 쉽진 않다라고 보고 그렇겠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내각 진영들 경제나 무역 쪽의 진영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다들 뭐 어느 정도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강론으로 가면 서로 의견들이 너무나 달라요. 네. 핵심 참모들끼리도 의견 충돌이 있다라는 거는 제 아무리 트럼프라고 그렇겠죠.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서명, 행정명령 서명 내용이 지금 막 나오고 막 있는데 나오고 있어요. 예, 1호 행정명령 서명은 이제 바이든 명령 무효화입니다. 78개 조치가 무효가 되는 거고 바이든 행정명령의 예, 78개를 바이든 명령 무효화. 이게 행정명령 80개 대대적인 철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이거는 뭐 이미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이 바고. 됐던 거고. 네. 예, 그리고 또 나온 거는 보니까 그 언론 쪽이에요. 언론 예. 자유 검열 방지 등의 행정명령을 서명했다고 하네요. 검열 방지. 네. 네. 이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행정명령 어디에 사인을 하는지. 저는 대충 그래도 처음 바로 1호는 아니더라도 한 적어도 한 서너 탑3 아래 불법 입국자에 대한 무슨 뭐 이렇게 추방 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로 또 나온 건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 철회 행정명령이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전기차 비중 50% 철회. 철회. 예. 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 나오겠죠. 행정명령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딱 보류였어요, 진짜 보류. 그렇죠. 네. 행정명령보다는 행정명령, 이제 저희는 이제 트럼프 이제 SNS 보는 게 이제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또 연방정부 공무원 재택근무 금지. 아, 재택근무 금지. 네. 재택근무 하지 말라는 거죠. 다양한 것들 나오네요.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지켜보면서 이제 약간 눈밖에 났던 것들 하나둘씩 수정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어떨까요? 증시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일단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본인들 길 잘 가고 있고 사실 지금 반도체 IT 투톱이 강한 것은 본업에서의 어떤 성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수급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용이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도가 지금은 이제 높아진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IT 투탑과 함께 제약 바이오도 지금 강하고 또 2차 전지주들도 출발은 굉장히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합권까지 지금 빠르게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 중후반부까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되지만 출발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장 중후반부에 왜 이제 추이를 봐야 되냐면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면 이제 내일까지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금요일 날 현금을 좀 쓰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목요일 날 앞서 이제 이야기 주셨던 BOJ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일단 센티멘탈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투심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일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하시기보단 최근까지 투자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걷어들이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지금 우리 이 동시효과에서 보여주던 흐름이나 또 네. 개장초 대비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강하거든요. 네, 네. 우리 장이. 네. 아니 일단 환율 뚝 떨어져. 달러 약세로 돌았어요. 외국인도 지금 사고 뭐 있지 않나요? 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뭐 미국장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렇게 어제 휴장이었지만 트럼프 네. 취임 이후에 무슨 뭐 빠지고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뭐 이 정도 1%대 흐름들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중간중간 얘기했던 연속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은 네. 저도 시장을 어지간히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뭐 1, 2월 안에 뭐 2,700 이렇게 넘어가는 2,600은 넘어갈 것 같아요. 2,600원 근데 넘어갈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좀 다른 사안이다. 지금 2,300 후반에서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2,500가 언저리가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이 기간은 우리나라 소외 현상에 대한 되돌림, 밸류에이션 매력, 뭐 또 환율에 대한 부담 완화 이런 것들로 올라왔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은 이익이라는 거대한 재료, 촉매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다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풀어 나가려면 적어도 이제 4월부터 시작하는 1분기 실적 시즌 이런 것들이 주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올라갑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내용이 시장에 그렇게 악영향을 주진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코스피 0.9% 반등하면서 2,542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0.64% 오르면서 73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확인하시죠. 좀 환율이 다소 좀 낮게 출발을 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77억 원의 순매수 기록 중이고요. 기관 쪽이 많이 사들입니다. 1,15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15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4억 원의 순매수, 기관 역시도 1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입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10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자동차와 조선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전기 제품, 화학, 그리고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우주항공 쪽이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온 발언 덕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이 다른 행성들에 대한 탐사를 위해서 우주인을 발사하고 화성에 별과 국기를 꽂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CEO를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요. 우주항공 산업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루미르가 10.4% 급등합니다. 거래가 1,450원. HVM도 5.4% 강세로 25,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AP위성도 5%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3,520원입니다. 그밖에 하나시스템이 4% 가까이 오르면서 25,350원. 컨택도 3.62%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590원으로 집계됩니다. 자동차 대표주도 올라갑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3족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상 세액공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다만 현대차그룹은 올해 2분기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IRA 요건을 최대한 충족하겠다고 밝혀서 좀 영향은 적은 모습이고요. 특히 기아 차종은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속에서 살아남은 데다가 지금 KB증권에서 기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 오늘장에서 2.3% 올라갑니다. 거래가 103,400원이고요. HL만도도 3.3% 상승 중입니다. 4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대차와 한온시스템이 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2.46%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25만 원입니다. 반도체 쪽이 양호한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텔 인수설이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 내에서는 고영이 14.4% 급등합니다. 거래가 13,960원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3% 가까이 오릅니다. 15,390원. 그밖에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도 3%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PSK홀딩스까지도 3.2%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티웨이항공 관련주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관련주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명 소노그룹이 현 경영진에게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TA홀딩스가 2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TA항공도 6.53% 올라갑니다. 3,260원. 그밖에 예림당이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2,550원이고요. 대명 소노시즌까지도 5% 가까운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362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노훈민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칭해지기도 했었는데 취임 직전에 비트코인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취임식 이후에는 비트코인 조금 상승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이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1억 6천만 원 돌파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이제 미국 대통령은 지금 재임 시절에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 비관적이었지만은 다시 이제 친가상화폐 정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장려 정책을 다시 이제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정적인 이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를 주제로 한 밈코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제 하나는 이제 최근 시가총액이 13조 원을 기록해 전 세계 18위에 등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밈코인의 성장세가 이제 투자자의 심리와 밈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트럼프 관련 이제 시가총액의 급등은 이제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이슈가 얼마나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밈코인 모두 이제 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이제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트럼프의 발언과 정책 동향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럼 가상자산 관련주 좀 좋게 보고 계신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가상화폐는 이제 트럼프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가상화폐 강세가 만약에 지속된다라면은 그 부분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관련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테마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특히 두나무의 지분 보유는 이제 우리기술투자의 핵심 성장 스토리로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서 이제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1년부터는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이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데 업비트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량 증가는 우리기술 투자의 이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에 수혜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약 이제 5.9%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보유로 가상화폐 주가 상승 시 하나투자증권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STO 거래 운영사인 이제 캐프리지에 투자하는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에도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 변동성으로 하나투자증권의 주가도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초반 분위기는 좋습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과 이어서 나올 이제 행정명령 우려감에 조금 이제 보합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상승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 테슬라의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테슬라 공급 라인 관련 종목들 역시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가 있는 주이기 때문에 최근 코스피 기준으로 2525 저항선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전의 저항선을 이제 뚫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이제 2,800 지수에서 비상계엄 이후인 2,300까지 조정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크게 이제 긍정적인 종목들이 지수를 다시 이끌고 점진적으로 다시 이제 2,550 이상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한 이런 긍정적인 기류가 계속적으로 형성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설날 연휴 전후에 포트폴리오의 4분기 실적과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이제 향후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IM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영호님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이번 주 외환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내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달러원 환율 예상 흐름과 함께 지켜야 할 주요 경제 이벤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부터 좀 짚어보죠. 최근에 이제 1,450원, 1,460원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강달러를 부추기는 여러 지표나 이벤트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또 간밤에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예. 일단 간밤에 여러 가지 경계감도 있었고 우려감도 있었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들 자체가 시장의 우려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 그 부분이 좀 안도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편적 관세라든지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 당장 시행을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어떤 경기 우려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어저께 달러 지수 자체가 107선까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도 지금 장이 열렸지만 1,330원대 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어저께 주목이 되고 있는 거는 위안화 역의 환율이고요. 연화 환율 자체가 많이 급락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트럼프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달러 흐름 자체가 조금 고점을 좀 확인한 부분,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짚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달러 지수 자체가 고점을 좀 찍고 좀 하락할 여지들이 조금 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현 연구원님, 지금 이게 워낙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막 서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환율이 1,433원까지 전일 대비 18원 넘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국채 수익률까지도 안 움직이다가 지금 막 거의 급락 분위기네요. 지금 한 8bp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10년물 4.55까지 떨어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애초에 준비된 질문은 그거였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정책에 따르면은 미국 채수익률이 5%, 6%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여쭙기는 이상하고, 이거 완전히 달러도 꺾이고 국채 수익률도 꺾이고 이 의미 있게 바라보십니까? 이 상당히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예, 저도 의미 있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발언이라든지 정책 자체를 어쨌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려보다 사실은 행정명령 내용들 자체가 조금 온건하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자극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제 자체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충격을 줄 그러한 어떤
것들을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최근에 어떤 정책에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달러 지수의 어떤 고점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지난 12월에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완화된다. 그 얘기 자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달러 부분에 있어서의 약세 압력 자체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국채 금리 자체도 그렇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하향 안정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분명히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어떤 트럼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일단 출발 자체는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BOJ 예정돼 있습니다. 뭐 지금 일본 은행이 언제 금리 인상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달러엔 보니까 최근에 1월 10일 158엔 넘어섰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155엔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엔은 어떨까요? 달러엔 환율 자체도 조금 뭐 추가적인 하락, 예. 엔화 가치의 상승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저는 당초 뭐 1월 달에 BOJ가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고 네. 다만 이제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엔화 환율의 어떤 강세폭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변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관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유화적인 얘기를 했지만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통상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무역 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타구, 뭐 액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위안화든지 이러한 쪽에 절상 압력을 사실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좀 변수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진핑 주석하고 또 통화도 있었고 통화 이후에 양쪽에서 다 나오는 얘기가 뭐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또 달러 위안 환율도 크게 밀리면서 위안화 강세가 보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트럼프 취임 전에 구축되어 있던 포지션들이 생각보다 그만큼은 아니네 하면서 이제 뭐 꺾는 조짐도 보이고 합니다만 앞으로 위안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진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 후 100일 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탑다운 방식의 어떤 문제 해결을 일기 때와 비슷하게 만약 한다라고 하면 좀 위안화 부분 자체는 조금 더 추가적인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협상 같은 어떤 형태를 일단은 미국과 타결을 하고 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위안화 절상을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한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안화의 어떤 추가 가능성, 강세 추가 가능성 자체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이 됐고 취임사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또 뉴욕 증시 어떤 전략이 좋을지 또 간밤에 여러 상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 연구원님, 흔히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도 우호적으로 써주듯이. 시장도 취임 초기에는 좀 이렇게 뭐 증시가 빠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좋은 분위기의 장. 이번에도 어떻게 허니문 랠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허니문 기간이라 함은 결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과 이제 행정명령 같은 걸 서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한 변동성은 살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취임하고 20일 정도까지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아마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대내 정책에 대해서 주력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다가 어느 쪽으로 한 방향이 좀 결정이 되고 주력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안도 랠리에 넘어서 좀 더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연설에서도 보셨듯이 약간은 외교
정책보다는 좀 더 대내 정책에 주력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안도 랠리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행정명령 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관세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가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라고 해서 이제 IEPA를 발동하면 보편 관세가 이제 10% 인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중국이랑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추가 10%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이 연설 내용에서 보시면 관세청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세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겠다. 외국에서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 결국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에 대한 세수를 늘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안 하겠다 아니면 또는 적게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가와 금리의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물가에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제 관세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행정명령 발표할 것 같고 사실 1기 때도 여느 대통령보다 행정명령을 통한 통치 행위가 많았던 트럼프였는데 그걸 또 뒤집었던 게 또 바이든 때였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정권 교체될 때마다 저 대통령 고유의 그 행정명령으로 막 이렇게 급변하는 게 미국이긴 합니다. 통상 한 100일 정도 요 동안의 이제 정책 방향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기 내 정시 방향성도 가른다 이렇게들 다들 본 것 같은데 주도 업종 어떻게 짚어지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정책이 조금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만약에 크게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좀 관망 심리를 보일 때 저희가 좀 매수할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금융 섹터가 있겠고요. 크립토 관련해서 그리고 대형 은행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금융 섹터 긍정적이고 AI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미국이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규제 그리고 투자를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빅테크 AI 관련주 좀 긍정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주 그리고 방산, 항공 이런 산업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산업재 섹터가 결국에는 투자 정부 지출이 확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산업재, 금융, 이제 테크 섹터가 아마 가장 큰 수혜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 관련된 섹터나 아니면은 좀 테크 쪽은 지난해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좀 시장을 주도할 섹터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다른 섹터는 살 게 없었어요. 다른 기업들은 실적도 안 좋았고 소비도 이제 굉장히 막바지에 있었고 견조하기는 했으나 크게 개선될 부분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M7 중심으로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현금 보유 비중이 많고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아도 버틸 수 있는 중심으로 좀 대형 테크 기업 중심으로 좀 쏠림이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 않고 금리가 뭐 5%, 6%까지 올라가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완만하게 내려간다라고 본다면은 정말 M7 중심으로 쏠림이라기보다는 M7과 같이 기타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금융 기업들 그리고 산업재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확산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M7에 대한 상승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작년처럼 쏠림으로 인해서 M7만 오로지 혼자 독자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다 같이 함께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작년보다는 좀 낮을 것 같고요. 다만 상승 추세나 기조는 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는 어떨까요? 저 중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다들 뭐 이제 중국 때리기라는 것은 뭐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바이든 할 것 없이 표면적으로는 늘 중국 때리기였습니다. 중국 때리기였는데 막상 중국을 갖다가 100% 배제하고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테고 어쨌거나 취임 전에 양 국가 수반 간에 이제 통화가 있었고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게 좋아요? 두 양쪽이 그래도 서로 좀 오손도손 의논하며 가는 게 좋습니까? 뭐 무역 정책으로 봤을 때는 네. 당연히 이제 관세 인상을 하지 않고 네. 무역 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보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협상을 할 때 있어서 네. 뭔가 중국산을 뭐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산 중심으로 협상을 한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미중 간의 뭐 무역 전쟁이나 무역 싸움으로 치닫지 않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부분은 살짝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중국이 워낙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에 대한 수입을 많이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협상의 구조가 다른 것 같고요. 중국에서 최근에 뭐 얘기가 잘 됐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산 자동차라든가 뭐 미국산 농산품 그리고 미국산 항공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중국이 사주는 그런 쪽으로 협상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한국에도 중간재를 많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의 수출이 중국 쪽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또 한국의 수출도 또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역 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무역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주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호적인 뉴스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주변의 이제 인사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지금 상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데이비드 섹스 같은 경우는 전 페이팔 그 최고 운영 책임자였죠. 이게 보니까 암호화폐 차르를 신설하고 여기를 또 맡기게 되는 거고 뭔가 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규제라는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오바마 집권 시전에 도드 프랭크 법안이라고 굉장히 강한 금융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과 그때 당시의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대형 은행들이나 미국 은행들은 한국보다도 더 견조한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들어오면서 이제 트럼프는 새로운 법안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법안을. 그 안에는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이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되는 그런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인사들이 대부분 다 가상자산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사들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이 법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뭐 내년쯤에는 새로운 법안, 도드 프랭크 법안을 잇는 굉장히 크고 새롭고 개혁된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 가상화폐 안에만 모여있던 자본들이 대출로서도 나올 수도 있고 투자로서도 나올 수도 있고 가상자산에만 오로지 투자했었던 자금들이 시장에 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형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많은 규모의 현금 보유 비중도 조금은 시장에 더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프랍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대출에 대해 조금 더 규제를 풀어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금융 규제 법안은 전반적으로 유동성 살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트럼프 2기 행정부 예산안 마감일이 3월 15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한 것은 어쨌거나 처음 취지는 도저히 이른바 정부 효율부도 만들고 일론 머스크한테 그걸 맡기고 했는 거는 정부 지출에서 효율성을 높여서 재정 적자 악화도 좀 이렇게 개선하자 이런 차원으로 느껴지고 쓸데없는데 돈 나가지 말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감세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등등인데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 늘 문제는 됐습니다만 막상 끝에 가면은 해결되긴 합니다만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이런 것들 결국 어떻게 보세요? 예산안이 잘 문안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안이 안 될 이유도 없고 그렇고 이게 또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요. 네, 그래서 저희가 3월 15일이 네. 예산 마감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금리랑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연설에도
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분도 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감세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세든 감세든 금리를 높이고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견제하고 있어서 아마 3월 15일 예산안 마감일까지는 지출을 좀 줄이고 불필요한 지원금들을 중단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정부 효율부처가 하고 있는 지출에 대한 삭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슬림 예산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집권 초기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라든가 예산안에 대한 셧다운 그리고 디폴트 리스크는 굉장히 적어져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치적 리스크는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트럼프 허니문 랠리 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좀 변동성 확대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연설을 좀 보고 나니까 네. 트럼프가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와 물가에 예민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세 정책은 있을 거고요. 또 협상에 대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압박 정책도 있을 테지만 결국에는 물가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수가 좀 하락하거나 주식시장이 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담아가도 트럼프 정책 자체는 굉장히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테크, 금융, 산업재 중심으로 담아가는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보니까 저는 앞서 이제 현선물 좀 많이 매수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좀 규모가 다시 좀 주네요. 그러네요. 조금 이렇게 지수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그렇고 윗꼬리가 좀 달리는 양상이네요. 네. 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 레이스라 봐야겠죠. 네, 일단은 좀 트럼프 공식 취임했으니까 또 좀 지켜보겠다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